지금 새로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우리가 5시 반쯤 경고 사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이 또 2차 대응 사격을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5시 50분부터 북한이 우리 측의 대응 사격에 대해서 또다시 대응 사격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 지금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고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북 전단을 할 경우에는 뭐 포격을 가하겠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우려했던 것은 이게 설마 우리 그 지역이 그 이제 이 삐라를 뿌리는 분들에 있는 쪽으로 포탄을 발사하지 않았을까? 이것 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쟁에 해당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일단 지금 정황상 다행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은 이 북측에서 굉장히 상당히 좀 그 도발적인 행동을 좀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 3인방의 방남 이후에 예. 굉장히 좀 이렇게 화해 무드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전번에 NLL 월경이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오늘 또 이런 그 대북 그 전단에 대한 이 또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좀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틀리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의외의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37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이제 체제가 불안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이번 이 전단 살포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체제가 불안하다는 것을 좀 더 증명해주는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은 만약에 정말 그 김정은이 이 하위 부대까지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은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어떤 북에서 행동을 한 가지 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들을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발적으로 과연, 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과연 이것이 그냥 우발적이었던 것이냐 이런 예. 거에서 의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NLL 월경 같은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그건 다분히 의도성이 보였습니다. 그 예. 정확히 이 배가 움직이는 침로가 예. 남쪽을 향해서 오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거의 그 1해리 정도를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인 침입이었고 결국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추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우에도 좀 약간 수위는 굉장히 좀 그 낮지만 뭐 물론 낮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우리 쪽에 탄환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하지만 직접적인 사격을 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역시 이것도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 예.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점차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런 강도가 높여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북한이 이제 이 대응을 하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측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를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 측에 경고 사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자, 이 14.5mm 이 고사총. 예. 자, 이 무기를 사용한 이유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14.5mm 고사총이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공중에 대고 이제 그 항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원래 있는 총입니다. 항공기 격추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항공기에 쏘기 위해서는 좀 작은데 예. 사이즈가 예. 근데 이게 보병이나 혹은 탱크 위에 올려서 발사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총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개발은 소련에서 처음 된 건데 KPV라는 이 이제 고사총인데 네. 이것을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당연히 카피 생산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그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신총, 그러니까 포 네 개더라고요. 네 개를 예. 이제 묶어서 그건 이제 사람이 이제 손으로 돌려서 쏘거나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예. 그게 있고 그거 말고 북한의 그 장갑차나 전차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기관총이 하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저게 예, 고사총이죠? 맞습니다. 이 예. 고사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씩만 떼서 기관총이나 장갑차 위에도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총 같은 경우에 사거리가 최대 사거리가 4km 정도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멀리 나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제 우리 그 대테러 전쟁할 때 탈레반 이런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아프간 그 산 꼭대기 같은데 이런 고사포를 장착을 해놓고 네. 꼭 이게 비행기만 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병사들을 공격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무려 4km나 날아가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지상군에 대해서도 좀 상당히 위험한 화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피해를 아직 뭐 정확한 피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포탄이 지금 마을 안에 떨어졌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 연천 마을이 예. DMZ에서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총알의 최대 사거리가 4km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공중을 향해서 발사
발사를 예를 들어서 했다가 그것이 이제 떨어지는 그 이제 유탄이 그 어떤 발견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 예. 1.5km 정도 지역이라면 충분히 거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화기에 동급의 화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탄을 보고 우리 군이 이것은 이 고사총으로 쏜 것이구나 하고 판단을 예. 하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의 무기 체계가 K6 기관총. 그 12.7mm 탄을 사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4.5mm 탄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한 30에서 40여 발 정도 발사를 했다. 뭐 예. 이렇게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양호 연구위원님.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김정은이 이 예하 부대까지 통제가 됐다면 이렇게 대응을 했겠느냐. 다시 말해서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이 권력 3인방 예. 황병서, 최룡해, 김양권을 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북한 내에 어떤 이상 징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김정은이 그런 확고한 생각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상태고 예. 이런 생각들이 지침들이 전부 일선 부대까지 그 느낌을 전부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만약 이런 상황에서 쐈다고 하면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또 다른 경우에 그런 의도를 우리 남측에게는 그렇게 보여줬지만은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경우가 또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예. 마지막 예. 경우는 이런 어떤 이 화해 무드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긴 하지만은 이렇게 간헐적인 도발, NLL 도발이나 혹은 이런 도발을 통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반응을 떠보는 것. 예. 그런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그 남한 측에 뭐 의중을 떠본다고 하면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뭐 대화 국면을 원하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어느 정도까지 예를 들어서 이 대화를 진행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공격을 가했는데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흥분을 하고 이렇게 반격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했을 경우에는 예. 그때는 아마 또 다른 식의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냉각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겠다 이런 거를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반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절제돼 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이 우리가 이 협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하고 어떤 그런 그 협상 카드 같은 것들을 재점검해보고 이런 결국 결국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 보고 싶은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북한 측이 이 쏜 화기를 보면요, 예. 다분히 우리 쪽 민간이라든지 이 군 쪽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전단지 풍선을 향해서 쏜 것 같은 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2차 그렇습니다. 사격 때도 예. 조준 사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2차 대응 사격도.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 전단지를 향해서 이제 쐈는지 이제 그 부분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지만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걸 전단지를 향해 쐈다고 하더라도 예. 유탄이 지금 대한민국 영토 안에 떨어진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당연히 이 부분을 그래서 적이 어떤 화기를 활용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에 상응하는 발사를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격파 사격을 한 것이냐 조준하고 네. 그것은 아니고 적 지피 지역을 향해서 일단 그 지향 사격을 하되 대신에 직접 적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위협하는 경고 사격이지만 조금 더 정밀한 경고 사격 이런 예. 것을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도 자신들이 사격을 받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상태에서 일단 우리 군이 지금 인내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좀 더 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내를 한 걸로 봐야 되겠는데 예. 사실 이제 그렇습니다. 이 대북 삐라에 관해서 특히 민간에서 보내는 삐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북에서 민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삐라를 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내는 내용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체제는 좀 이렇게 우수하고 너희들은 그런 어려운 체제 속에 있고 뭐 귀순을 해라 혹은 이제 뭐 체제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삐라였겠지만은 예. 예. 지금 이제 민간 단체에서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좀 내용이 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사생활이 문란하다 혹은 이설주가 무슨 사생활이 문란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인신 공격적인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 내용들을 이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이제 탈북자 단체에서 보낸 건데. 예,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 체험한 그대로의 느낌을 실었다라고 예,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더 어떤 소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대한민국이 보내는
가장 위력적인 무기가 바로 이런 대북 전단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전단 내용에서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거기 살던 주민들이 와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쉬운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 북쪽에 있는 주민들이 접했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정부나 군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이 되게 예.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 대북비라야말로 정말 위협적인 무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체제 자체를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대북전단, 특히 뭐 민간인에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포를 쏘면서까지 대응한 적은 없었잖아요. 사실 근데 이 전단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포사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위협은 수십 차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속보는 뉴스만만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